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대학교 가고 나서는 엄마가 회초리 드는 일은 되게 드물어졌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젠 엄마가 저를 성인으로 인정해 주셨다거나 자유를 주셨다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꾹꾹 참아왔다는 걸 깨달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운이 좋아서 사무직 알바를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 중에 한 곳을 유독 좋아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확실히 그냥 입사 지원해서 들어가려면 제 주제엔 못 바라볼 곳이긴 했죠. 그런 거 생각하면 당시 알바 지원에서 걸렸던 것도 기적이긴 한데요. 문제는 그게 단기 알바라는 거죠. 그렇잖아도 직원이 모자라는 곳도 아니었고 입사연계형 인턴 같은 것도 활발해서 왜 그때 알바를 따로 뽑았었는지 의문이긴 했어요. 그런 곳에서 하는 알바 몇 달 그거 가지곤 어디 이력서에 적기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엄마한텐 그 회사 이름 한 줄이 꽤나 각별히 다가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 나가는 일 없을 거라고 했을 때 정말 크게 화를 내셨어요. 엄마가 저한테 화를 낸다거나 하는 게 뭐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적에는 수시로 구두주걱 손에 들고 휘둘러 대셨으니까요. 그랬으니 대학생 때라고 엄마가 다시 구두주걱을 드셨다고 해서 그리 어색하진 않았죠. 그저 집에서 혼나는 건 참 오래간만이란 생각만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잊은 건 엄마가 가끔 TV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고 나면 꼭 그 내용에 너무 몰입하셔서 뜻밖의 부작용을 일으키곤 하셨다는 거죠. 그날도 저는 엄마가 구두주걱을 꺼내 들고 오시자 거실에서 엎드려 뻗칠 준비부터 했어요. 엄마한테 매로 혼난 지는 꽤 되었지만 습관이라는 게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엄마 걸음걸이로 봐선 어디 소파에 엎어져 끼부려볼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괜히 헤매는 척하다가 매만 더 벌 것만 같아서 재빨리 거실에 엎드려 뻗쳤죠. 근데 엄마가 저를 현관문 쪽으로 부르시네요. 찔끔하는 기분으로 조용히 현관문 쪽으로 가니까 옷걸이를 잡으라셨어요. 당시 우리 집 현관문엔 중문까지는 아닌데 그냥 가벽 같은 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좀 높은 위치에 팔이 겨우 닿을 만한 곳은 옷걸이 대용으로 쓰고 있었고요. 처음 용도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면 손으로 잡고 매달릴 정도는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엄마는 거길 잡으라는 듯 가리키고 계셨고 깨끗 발로 매달리면서도 괜히 요 근래 엄마가 봤던 드라마가 어떤 게 있었나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괜히 사극 같은 걸 보셨는지 성적표 나온 날 저를 어디 조선시대 죄인 취급하시며 회초리를 드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는 조선시대 형리역이었겠죠.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성적 그따위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혼이 났을 테니 겨우 그런 걸로 마음에 상처가 남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학교랑은 다른 자세 때문에 좀 많이 당황했을 뿐이죠. 근데 그날도 왠지 그때 그 기분이 나더라고요. 잘못을 해서 혼나는 학생이 아니라 어디 죄인 취급받는 그런 기분이요. 물론 당시엔 대학생이었으니 혼나는 학생이어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죄인 취급보단 나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날은 이런 감정이 더 각별해졌었어요. 저는 그냥 알바 계약 끝났을 뿐인데 엄마는 마치 손에 제 성적표라도 든 모양새였으니까요. 실제로 엄마 손엔 그 회사 근로계약서 한 장 들려있지 않았지만 엄마는 마치 제가 고딩 때로 돌아가기라도 한 것 마냥 일단 회초리부터 휘두르셨어요. 말했던가 모르겠는데 우리 집 구두주걱은 어디 30cm 정도 되는 짤막한 게 아니었어요. 거의 50cm는 넘어갈 법한 길이에 두툼한 통짜 원목으로 된 거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한번 이걸로 바뀌었는데 이후로 부러지질 않아서 계속 집에 있던 물건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이건 여전히 아빠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 조금 자만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딩 때 그 여린 몸으로도 버텨냈던 체벌이었으니 이젠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던 그때 그 시절 몸이 아니기도 했고 고딩 때 비하면 몇 배나 길어진 오르막길 등굣길도 더 자주 걸어 다녔어요. 그랬으니 일단 초반 몇 대만 어떻게든 잘 넘긴다면 이후론 적당히 아픈 척 좀 하며 무릎 꿇고 싹싹 빈다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때에도 정말 제가 잘못했다는 인식은 없었지만 중요한 건 일단 엄마의 화를 가라앉히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엄마만 진정되고 나면 제 얘기를 다 듣고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근데 처음 구두주걱이 제 몸에 와닿았을 때 느낌은 단순히 따끔한 수준이 아니라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분명히 옷도 입을 것 다 입고 있는 상태여서 학교 다닐 적처럼 부실한 상태도 아니었는데도요. 게다가 문제는 또 있었어요.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신지라 무슨 잘못에 어디를 몇 대 혼나고 이런 걸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엄마 머릿속에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반성했는지를 판단하시고 매를 드셨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기준 같은 것 없이 엄마 맘대로라는 거죠. 그런데도 엄마는 제가 오래간만에 고통에
몸을 비틀어가며 참아내는 걸 보고서도 너는 왜 항상 하는 일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해서 정규직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이런 말씀이나 하셨죠. 어차피 정규직으로 지원했던 것도 아니었고 정규직으로 통하는 인턴직은 따로 있다는 말을 안 드렸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엄마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래도 내가 더 노력했다면 결과는 달랐겠지. 이러셨죠. 설사 애초에 엄마 말처럼 인턴을 지원하려고 해도 마지막 학기쯤 되어야 지원 가능하고 당연히 그런 것들은 거기서 일하기 전에도 분명 말씀드렸었지만 엄마의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이 말 한마디에 전부 무너졌어요. 엄마가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나 막 상식적인 측면에선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고 좋은 멘토이고 하신 분인데 요즘 트렌드에는 좀 민감하지 못하긴 하세요. 문제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려도 굳이 찾아보려 하지 않으시고 그저 평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으로 치환해서 이해하곤 하신다는 거죠. 뭐 엄마 일하실 적에는 그런 식으로 알바로 들어갔다가도 열심히 해서 정규직이 되는 일이 막 제도적으로 막혀있다거나 하진 않으셨나 보죠. 그랬으니 제가 고용된 건 그냥 단기 알바라 아무리 말씀을 드려봐야 아무리 알바라지만 거기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쫓겨날 정도면 내가 얼마나 일을 대충대충 했다는 증거겠냐며 회초리만 한 번 더 휘두를 뿐이셨죠. 그렇잖아도 초기 한 대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이어서 그저 매달려 있기도 힘들었지만 확실한 건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매를 벌었다는 건 명확해졌어요. 그 이후론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최대한 버티기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적당히 엄살을 부리는 것도 버틸 만큼 버틴 다음에야 할 수 있는 거지. 어설프게 그랬다간 정말 엄마한테 밟혀서 마저 혼날지도 몰랐죠. 그런 게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제 마음속 다짐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넌 언제나 어떤 일이든 간에 해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곤 하더라. 그딴 나약한 태도를 하니까 재수를 하고도 그딴 대학교나 들어간 거야. 이러시는데 정말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제가 막 인 서울까지는 아니라도 그나마 꼴통대학교는 아니라는 위안이라도 있었는데 엄마 마음속에서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엄마한텐 어떤 변명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 있죠. 진짜 그땐 대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도 엄마가 훈계조로 뭐라 더 말씀하신 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저 더 혼낼 거면 혼내라는 듯 가만히 매달려만 있었어요. 제 감정은 이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침잠해졌다고 봐야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런 기색을 못 읽어낼 정도로 둔한 분은 절대 아니셨죠. 그때부터 정말 인정사정 없이 구두주걱을 휘두르셨는데 처음 혼났을 때보단 좀 버틸만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엄마의 체벌을 버틴다는 느낌보단 일단 무사히 매달려 있는 거에 더 집중해서 그랬는진 모르죠. 발 뒤꿈치가 살짝 들려있는 상태였으니 매달려 있는 것도 은근히 힘들더라고요. 한동안 그러고 매달려만 있다 보니 어느 순간 고통이 서서히 둔감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아픔이 확 하고 물려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버텼던 건 마치 꿈이라도 된다는 듯 정말 못 견딜 정도였어요. 실제로도 못 버티고 한번 휘청했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순간 제 손목을 휙 낚아채더니 제가 잡고 있던 옷걸이 부분에 착 하고 붙여주셨어요. 진짜 이 부분에선 회사와 다르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다녔던 그 회사에서도 체벌이나 기합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정직원들한테도 그렇게나 혼내키며 교육시켰던 분들인데 저같이 몇 달 일하고 그만둘 알바들한테 무슨 애정이 있었겠어요? 그냥 눈에 보기 거슬린다고 회초리부터 찾아대는 부장님이나 그런 것도 귀찮다고 30cm 자를 세워서 손등부터 탁탁 내려치는 과장님도 있었어요. 그 밑에 대리나 사원급은 일단 안 보이는 탕비실이나 창고 같은 곳으로 끌고 가서 갈궜죠. 그치만 그분들도 제 자세가 휘청일 정도로 제가 버텼다는 모양새를 보이면 일단 좀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곤 했어요. 지금 엄마처럼 넌 더 혼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제 손목을 낚아채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분들은 없었다는 거죠. 물론 회사에선 적당히 기다려주다가 다시 회초리를 드셨으니 그분들도 마음속으로 정해진 횟수는 채우셨어요. 오히려 사원이나 대리급의 언니들은 제가 바닥에 퍼져서 꿈틀대고 있으면 괜히 신경질 한번 내고는 자리를 비우곤 하셨죠. 그때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혼나는 것도 제대로 못 해냈다는 자책감이 더했었지만 지나고 생각하면 그분들도 제가 좀 안쓰럽게 느껴지긴 했었겠죠. 오히려 과장급 이상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기다려서라도 정해진 횟수를 다 채우곤 하셨죠. 이분들은 거의 학창시절 선생님 느낌이었달까요? 딱히 대리님들처럼 장소 가려가며 혼내지도 않았었고 오히려 그런 걸로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신 것 같았어요. 이런 점은 정규직 전환 연계형 인턴 사원들이 들어왔을 적에 더 심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너희도 정직원 되어서 계속 일하게 되면 이런 신세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시? 매일같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그런 꾸중과 질책 어린 분위기에 적응해버린 듯 했나 봐요. 집에서 벌 받는 자세는 학생 취급도 아닌 것 같아 정말 너무나 비참했지만 회사에서는 그보다 더한 수모를 겪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적어도 제가 일을 못해서 잘린 건 아니라는 나름의 변명거리라도 있어서 그랬는지 딱히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그때도 제가 막 창피하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체벌을 버티다 못해 가벽의 그 옷걸이 부분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바닥에 주저앉아버리고 나서야 엄마의 체벌은 끝이 났었어요. 주저앉았다고는 하지만 한 번에 바로 털푸덕 앉아버린 건 또 아니었어요. 손에 잡고 있는 것이 갑자기 사라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허우적거리며 잡을 걸 찾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가벽을 손으로 짚은 채 주르륵 흘러내리게 되었죠. 그 와중에 제 등이며 머리통이며 엄마의 구두주걱 회초리에 몇 대나 더 혼나고 나서야 겨우 끝이 났죠. 결국 엄마가 저를 이해해주니는 마느니 하며 불만에 가득 차 있었다지만 저는 결국 엄마의 그 구두주걱으로 한 체벌 하나도 끝까지 못 버틴 거였죠. 엄마가 지치셨다거나 정해진 횟수를 다 채워서 체벌이 끝난 게 아니라 그저 제가 못 버티고 무너져 내린 다음에야 체벌이 끝난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라곤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제 방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그 뒤로 며칠 동안이나 엄마는 저한테 따로 말을 걸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밥은 꼬박꼬박 차려주셨고 더 이상 알바 관련으로 저를 따져묻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가 저를 용서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결국 엄마는 아직 저를 애로 보고 있고 그 취급도 딱 그 정도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엄마의 체벌은 제 학창시절 제가 못 견디고 퍼질 때까지 이어진다는 그 굴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당연히 지금은 아니지만 오늘의 우울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